저는 가장 먼저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먼저 봅니다. 현재 돈을 많이 벌고 계신지. 많이 벌수록 사실 대표님께서 좀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근데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뭐 좋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I 프로의 여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성황리에 강의를 좀 진행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앵콜 요청이 들어온 최용대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00시기 세무사고요. 현재 법인영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도 제가 한 24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상담 경험과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인 진단이라는 컨셉으로 네.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게 많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엄청 얘기해서 히트를 좀 쳤고 네. 또 그날 리뷰를 보니까 또 추가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인지 몰랐다. 또 이거 듣고 지금 법인 영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이제 이런 리뷰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최용대 세무사님한테 좀 질문도 드리고 또 추가로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법인 영업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전국에서 금융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오늘 제가 좀 질문도 드리고 네. 답변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은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인 영업을 직접 필드에서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좀 많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또 이번에 또 책도 최근 2019년에 처음 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신간이 또 나온다라고 해서 네. 그야말로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전국의 FP들 대상으로 네. 금융영업인들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강사, 직접 영업을 하시는 필드 영업인으로 네. 이해하면 좀 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 에이마에서도 어렵게 좀 강의 요청을 했었고 네. 법인 진단 프로그램으로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강의를 좀 기획하시고 준비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컨설팅 경험이 한 2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법인의 어떤 설립부터 그 다음에 승계 청산까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사실 상속이 이루어져서 실제 사망하신 분도 한 대여섯 명 정도 되시고요. 실제로 거기 인발부돼서 좀 처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법인 대표님들한테 어떤 상담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제안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래에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해서 정확한 어떤 결과값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해주신 말씀이 너무 제가 공감되는 게 네. 제가 이제 그 보험 영업을 하던 그 시절에 네. 한 2007년부터 한 16년까지는 네. 개인의 재무 설계라고 해서 한 건의 보험을 판매하다가 네. 보장자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네.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복합 설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라는 컨셉이 많이 유행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법인 컨설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이익소각, 특정법인 같은 주제 위주로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네. 법인 진단, 법인 재무 설계는 네. 법인 생애주기에 따라서 법인의 어떤 설립부터 성장, 성숙, 승계나 청산까지 네. 생애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 보험 영업하고는 잘 맞는 네. 그런 방법인 것 같고 네. 또 우리 세무사님이 제가 알기로 한 1000건 정도, 네. 한 1200건 정도 법인 상담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네. 직접 영업을 하는 세무사, 직접 법인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솔루션을 찾는 세무사. 대부분 이제 그 금융영업인들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님들 보면 네.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네. 그 온도차가 조금 있긴 한데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수강을 해보니까 네. 이분은 진짜 뛰어나구나라는 것들을 네. 많이 느꼈는데 네. 그렇게 축적이 되는 노하우들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이번에 다 이렇게 오픈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가진 어떤 노하우들이 제가 뭐 가진다고 해서 다 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는 게 저희 또 목표고요. 그리고 사실은 법인 컨설팅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절세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사실은 두 번째인 그 보장자산에 대한 가치, 또 세 번째 목적 자금에 대한 가치. 목적 자금이라고 하면 보통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노후 자금이라든지 또는 미래의 어떤 주식 투자 자금, 부동산 투자 자금, 또는 제가 또 최근에 상장사 회장님을 만나뵈면서 제안드렸던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부분들, 굉장히 큰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믹스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 주신 게 네. 보장자산. 이게 이제 많은 전문직 분들이 네. 컨설팅의 솔루션으로 이제 금융상품을 제안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취약하죠. 네. 이제 보장자산이라는 표현은 네. 일반 우리 금융영업인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네. 이거의 중요성을 좀 캐치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또 이렇게 형제분 중에 또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실제로 제가 한 1억 원 정도 보장을 형수님이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해서 저는 개인영업 하지 않고 법인영업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한다고 하시는데 또 이렇게 사고가 나서 한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서 실제로 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보험을 찾아보니까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보장자산의 필요성을 좀 네. 느끼시는 상황에서 느끼게 또 세무사를 취득하시고 이 네. 업을 하다 보니까 네. 관점이 조금 더 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법인 우리 그 프로그램, 네. 우리 법인 영업을 했던 여러 가지 기획 중에 진단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네. 고객 발굴이 제일 고민인데 네. 우리가 법인 진단 프로그램에 네. 적합한 업체로 좀 선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의 어떤 설립 단계 대표님, 성장 단계에 있는 대표님, 성숙기에 있는 대표님들, 성격 생산계의 대표님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설립기라고 해서 무조건 관심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신에 그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돼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진단을 접목을 해서 그런 각 단계별로 갖춰져 있는 대표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가장 효율적인 걸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매출이다, 종업원 수다, 네, 아니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다 네. 이렇게 기준을 좀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부터 법인을 파악할 때 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먼저 봅니다. 현재 돈을 많이 벌고 계신지 많이 벌수록 사실 대표님께서 좀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근데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뭐 좋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첫 번째, 두 번째 또 고려하시는 두 번째는 주주명부를 봅니다. 주주명부. 예. 주주명부를 보는 이유는 예.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사실 또 어떤 컨설팅을 했을 때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꼭 주주가 합니다. 주주의 구성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과점주주, 두 번째 차명주주, 세 번째 동업주주로 나뉘는데 그 세 가지 안에서 이제 또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상담하거나 제안했을 때 혹은 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절 처리에 네. 예, 어떤 주체가 등장하는지를 염두하고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있나요? 세 번째는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실제 또 계약이 진행됐을 때는 우리 금융경업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된 인문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정관을 봐야 됩니다. 정관에 지금 필요한데 없는 정관의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또 검토해서 상담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전국에서 이제 금융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네, 먼저 이익이 많이 나는 법인들 맞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성향도 좀 잘 파악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한 당사자. 네, 근데 이제 그게 피보험자는 보험이라는 건 현재 이제 건강하다라는 전제 조건에 네, 맞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건강하신지 네. 맞죠? 네. 눈도 이렇게 좀 봐가지고 황달기가 있나 없나 좀 보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예. 부모님들이 또 대표님 연세가 많으시면 또 자녀가 이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외적으로 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객 발굴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세무사님만의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좀 이 VIP 고객들을 만나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 회장님 만나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경영인들은 이 우호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 10% 세금을 내면 10% 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호 지분을 만들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지분 경영권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내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가치 실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라에 세금 내는 건 대통령이나 또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집행하는데 여기에 있는 돈들은 이 이사장인 이 회장님이 직접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또 가치 실현이 가능합니다. 1년의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10년의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턴트의 대표님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 자금의 기간의 인지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로부터 좀 우리 금융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셔야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거절 처리로부터 네.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 만나 뵐 때 옵션을 세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옵션은 퇴직금인데 모든 금융경험인들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보통의 정기보험들이
만기 7년 시점이 되면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법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금 전환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이나 6년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자본 거래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한 3가지 옵션을 이제 설명드리면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